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진학지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영남고 진학부장 김창식입니다. 저는 오늘 2025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에서 대구 경북권 대학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2025 정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수능 지원 인원과 응시 인원을 보면 2022 수능부터 23, 24까지는 재학생들은 줄어들고 졸업생들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 2025 수능에서는 재학생들의 학년기 인구가 증가하면서 재학생들이 한 3만 명 가까이, 2만 명 정도, 3만 명은 아니고 한 2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졸업생도 역시 좀 증가했죠. 의대 정원 때문에. 근데 실제 수능 응시 인원은 보시면 88에서 89 정도. 뭐 쉽게 생각하시면 지원 인원의 한 10%는 결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보시면 재학생들 인원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비율상으로는 65.3 대 34.7이지만 재학생보다는 아니지만 졸업생도 여전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지역별 지원 상황을 보시면 2023년, 2024년까지는 감소, 학년기 인구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했습니다. 근데 2023년에 경기도 또 2023년에 서울 지역을 보면 많은 인원이 증가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이제 졸업생들이 수도권 기숙학원에 가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수도권 인원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전 지역이 다 학년기 인구 증가로 인해서 증가했습니다. 좀 특이한 건 대구는 오히려 한 명이 줄었죠. 전체적으로는 지역별 지원 인원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재학생도 증가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대 정원으로 인해서 졸업생 숫자도 상당히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지원자 지역별 국어와 수학 선택, 아무래도 현재 수능에서 가장 변별력이 높은 교과가 국어와 수학이다 보니까 선택 비율을 한번 보면 대구는 역시 서울 다음으로 수능을 잘 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엄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학은 미적분은 전국 1위입니다. 그죠? 역시 엄매와 미적분이 강세를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인원을 봐서도 미적분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언어와 매체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죠. 이건 아마 이제 졸업생들 때문에 재학생들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수능 최저에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더 쉬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수능 탐구 응시 현황을 보면 2024가 밑에고 2025가 위인데 보시면 사회 탐구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죠? 과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근데 또 특이한 게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하는 사과탐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탐런 현상, 즉 어려운 과탐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준비하기 쉬운 사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탐구는 역시 작년뿐만 아니라 늘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가 제일 많은 응시율을 보입니다. 올해 역시 생활과 윤리 또 사회문화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과학탐구는 역시 보면 물화생지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줄었지만 역시 과탐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입니다. 투 과목이 증가한 이유는 서울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울대나 또 서울대를 비롯해서 단순 표준, 과탐을 표준 점수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또 거기다가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서 투 과목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다 보니까 투 선택자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등급 구분 표준 점수와 인원을 보시면 작년 수능은 상당히 어려웠죠. 불수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매 만점이 150점, 만점자는 64명, 화작도 만점이 146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시면 엄매가 139점에 만점자가 무려 1000명이 넘습니다. 이건 뭐 60명에서 10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화작도 136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최고점, 즉 만점과 보시면 이제 1등급 컷을 보시면 1등급 컷은 크게 차이가 없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최고점과 1등급 컷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100분이 96안에 작년까지는 17개 칸이 있다가 올해는 8개 칸이 밖에 없다 보니까 100분이 4안에 100분이 1구간에 많은 동점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해는 눈치 작전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수학도 역시 똑같습니다. 미적분은 작년에 148점에 만점자 612명이었는데 올해는 140점으로 하락했고 역시 만점자가 한 3배 가까이 2배 훨씬 넘죠. 1522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 구간도 표점 구간이 10개, 3등급, 4등급까지도 그 등급 내에 표점 구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 동일 내 100분위 안에 비슷한 점수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모집에서 굉장히 눈치 작전이 조금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어는 작년에 1등급 비율이 워낙 어려워서 뭐 그렇지 6.22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작년보다는 증가했지만 6.22 정도 가지고는 절대평가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절대평가에서는 보통 한 8% 정도 8에서 10% 정도가 나와야 적정한 범위라고 보고 있는데 원래 6.22라서 영어가 쉽지 않았고 특히 2등급, 3등급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원래 수능 체제에서 상당한 수능 체제 충족에서 상당한 변별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탐구는 보면 앞쪽에 있는 게 올해 거고 뒤쪽에 있는 게 작년 점수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과 윤리 또 사회문화가 가장 선택자가 많은데 생활과 윤리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원래 77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윤리와 사상도 73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근데 윤리와 사상 한번 보시면 작년에 최고점이 63점이고 1등급 컷도 63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작년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다 보니까 만점 받아야 1등급이었죠. 그리고 2등급이 없었습니다. 하나 틀리면 바로 3등급이 될 정도로 윤리와 사상이 쉬웠는데 원래는 최고점이 73점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 세계사 뭐 다 올랐죠. 뭐 경제는 1점 떨어졌다고 경제나 사회문화는 1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와 법이 작년보다는 조금 쉬웠다고 할 수 있지 나머지 사탐 과목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과탐 보시면 역시 생지 가장 선택자가 많은 생지에 보면 상당히 작년보다 점수가 좀 올라갔죠. 특히 지구과학이 어려웠습니다. 물리원, 화학원은 작년보다 조금 쉬웠고 투 과목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구과학, 생명과학 정도를 빼고는 과탐은 뭐 작년하고 비슷했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좀 쉬웠습니다. 변환 표준 점수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사탐이나 과탐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표점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동일 100분위에 있는 표점은 같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보시면 100분위 100에 생활과 윤리가 77점, 윤리와 사상이 73점, 한국지리가 69점, 세계지리가 68점이지만 같은 100분위 100에 있기 때문에 이걸 69.88로 주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저희가 계산해본 추정치입니다. 그 대학마다 변표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학마다 변표를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보시면 우측에 있는 게 작년 건데 100분위 100을 한번 보시면 사탐 변표는 67.22, 과탐 변표는 71.75. 작년까지는 과탐 친학생들이 굉장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사탐이 어렵다 보니까 사탐 변표가 69.88이고 과탐 변표가 70.1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과탐 선택자가 함부로 문과 침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단순 표점 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에서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어떻게 반영 비율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의 환산 점수, 그 대학마다 그 반영 방법이 다른데 그 대학마다의 환산 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위에 서서문학과 사례를 보면 위쪽 학생이 단순 표점하면 낮지만 영어 등급이 1이고 밑에 학생은 영어 등급이 2다 보니까 영어 가산점에 의해서 합불이 뒤바뀌었습니다. 그죠? 밑에 또 전기전자공학부 보면 역시 위에 학생이 400점으로 밑에 학생보다 부족합니다. 표점합이. 하지만 수학 반영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연계열은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학을 잘한 위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과목을 잘했느냐, 또 어떤 과목이 반영 비율이 높은가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파란 선은 위에서 보시면 국미기과,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 또는 과탐 선택자입니다. 빨간 선은 뭐 확통이나 사탐 선택했는 학생들이겠죠. 상대적으로 보시면 우측에 작년 건 보시면 표점 290점 구간부터 미적 기하와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350점 정도 돼야 국미기과 선택자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범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교차 지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또 올해 그만큼 수능 변별력도 감소했다는 얘기고,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또 중위권에서 사탐런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주 최상위권만 저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입 정시 모집 일정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2년간 걸쳐서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하다 보니까 정시 업무가 2년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어쨌든 연말 연시에 바쁜 시기에 또 수험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아마 정시 모집 때문에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 수시 2월 인원, 아직 수시가 지금 충원 합격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알 수는 없는데 원래 얼마나 2월 될지 한번 내년의 경우를 한번 보면 서영고,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가 정시 2월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이건 아마 제가 봐서는 의대 솔림 현상 때문에 아무나 서영고 합격자가 의대나 의학학 계열로 이탈하다 보니까 그 2월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나. 그럼 고려대는 왜 감소했느냐 하면, 고려대는 2024 정시 모집에서 애초 정시에다가, 수시 말고 정시에다가 65명을 옮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 2월 되는 인원이 적었죠. 그리고 저 밑에 홍익대와 숙명여대가 증가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홍익대와 숙명여대에서 이제 2월 인원이 많이 발생한 과들이 인문학과들입니다. 인문학과. 그래서 아무래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자연계열 솔림 현상 때문에 인문계열의 상위권의 학생이 좀 줄었을 수도 있고, 또 작년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열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한 애들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예상됩니다. 올해도 아마 의대 솔림 현상 때문에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도 2월 인원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예, 대구 경북권은 예, 말할 필요가 없죠. 참 예, 굉장히 대구 경북권 지역 대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해마다 가면 갈수록 수시 이월 인원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다만 그 재학생 인원이 학년기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거나 조금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뭐 정시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예,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예, 한 3,362명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뭐 의대가 1,493명, 간호가 1,000명, 첨단 학과들이 1,145명 정원됐습니다. 물론 이게 다 정시로 정원된 건 아니지만 예, 수시 정시로 나눠지면 아마 저 3,362명보다는 예,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수능 응시생은 18,000명, 약 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에서 경쟁률이 작년보다는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예,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인원 변화를 보면 예, 증가한 데가 노란색이고 감소한 데가 예, 초록색인데 보시면 증가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원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한 172명 정도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예, 대구 경북권 대학도 보시면 예, 그 2023년 우측 하단에 보면 빨간 글씨 3,406명에서 원래 예, 2025 다군 하단에 파란 글씨를 보면 3,263명. 예, 대구 경북권도 한 150명 정도 줄었죠. 예, 그다음 그 옆에 이제 빨간 예, 2025에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바로 의대 지역 인재 인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경북대에서 예, 의대 지역 인재 6명을 선발하고 나군의 영남대에서 작년에 지역 인재로 15명 선발하다가 15명 선발하다가 올해는 2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군에는 계대에서 예, 의대 지역 인재가 없다가 원래 20명을 뽑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대구 경북권 대학 정시 전형 방법은 역시 대다수의 대학은 수능 100%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데가 경운대 학생부 30인데 뭐 내신 성적이 예, 대부분입니다. 그죠? 대구교대는 면접이 2.9% 들어가고 예, 대구대는 예, 출결이 10% 들어갑니다. 예,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출결해서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겠죠.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보실 게 대구 가톨릭대에 보면 학생부 교과, 또 대구대에도 보면 학생부 교과, 동국대 Y제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정시인데 무슨 학생부 교과 전형이냐? 이건 뭐냐면 수시에 올인한다고 해서 수능을 안 친 친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이 수시에 원하는 대학에 뭐 진학했으면 관계없는데 원하는 대학에 관계하지 못한 학생들은 예, 수능을 치지 못했더라도 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예,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예, 대학별 수능 활용 지표는 크게 이제 뭐 가장 많은 대학이 첫 번째입니다. 그 표준 점수. 예,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 그 표준 점수를 100분위에 맞춰서 앞에서 보셨죠? 예, 변표를 많이 씁니다. 대구권에서는 우리 경북대와 저 디지스트, 대구 가톨릭대 의학학. 예,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점수는 탐구도 표준 점수 뭐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관계없이 뭐 점수 나온 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여기서 빨간 글씨를 보면 서울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충북대가 의대가 있는 대학이죠. 예, 그래서 뭐 어려운 과목을 잘하는 친구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만한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은 예, 그만큼 예, 의대 지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투 한 과목 3점, 투 했을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뭐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투를 해야 된다. 과탄 투를 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할 만큼 예, 투의 중요성이 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하위권 대학은 대부분 다 100분입니다. 대구권도 보시면 경북대와 뭐 의학학, 대가대 의학학을 빼고 나면 다 100분이죠. 예, 좀 특이하게 당국대
천안의 의학학 계열에 표준 점수와 또 탕구의 100분위, 변표가 아니라 그냥 탕구의 100분위를 반영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래 100분위 보는 대학에서는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100분위 1 안에 하나 안에 뭐 동점자가 엄청나게 들어있기 때문에 중하위권으로 갈수록 더더욱더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해서는 원래는 대구권 뭐 전체적으로 다 보셔도 그렇지만 수도권 대학에서도 많이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지역대학은 대부분 다 의학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뭐 미적분 기하나 과학 선택을 해야 된다는 지정을 폐지했습니다. 경북대만 우리 지역대학으로서는 뭐 의학학을 포함해서 일반 대학도 경북대가 이제 아직은 지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6에서는 경북대도 모발공학, 전자공학부 모발공학을 제외하고는 거진 다 아마 수학이나 과학 지정을 풀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특이한 이제 선택 과목 지정이라서 안내를 드립니다.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입문은 반드시 확통을 쳐야 되고 탐구도 사탐을 쳐야 됩니다. 뭐 과탐 응시자나 뭐 미적분이나 기하응시자는 절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광대는 수학은 관계없는데 탐구를 반드시 사탐을 응시해야 됩니다. 동의대는 작년까지 문과는 학통을 지정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한의학과에서 확통 응시자 4명, 미기 응시자 12명. 그러니까 미적분이나 기하를 응시했는 친구들은 12명에 지원해야 되고 확통을 응시했는 애는 4명을 모집하는 여기에 지원해야 됩니다. 경북대 수능 선택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올해까지는 경북대는 대부분은 수학은 미적분 기하, 탐구는 과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연계열 A는 과탐을 지정해 놓고 자연계열 B나 C 그리고 마지막 국영 탐한 이런 것들은 보면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잘 보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대구 경북권 대학 인문계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면 경북대가 보시면 국어가 37.5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북대는 그 교차 지원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반영 비율이 37.5이기 때문에 수학 잘했다고 해서 수학 잘한 이과 친구라고 해서 문과로 교차 지원하기가 쉽지 않죠. 대가대가 좀 특이하게 잘했는 과목 순으로 3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운대, 경일대 이런 대학들은 4개 중에서 잘한 것 3개를 반영합니다. 보시면 영남대도 보면 국어 비중이 상당히 높죠. 자연계열 보시면 역시 경북대가 수학이 37.5입니다. 따라서 수학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은 경대 지원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북대를 포함해서 수도권 대학이 다 그렇습니다. 정시는 수학이다라고 할 만큼 수학 반영 비율이 높은 편이죠. 경일대나 계명대 보시면 과탐이나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출 때는 지정 과목 없이도 가능한데 정시까지 생각하면 과탐이나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정시를 고민하는 학생들은 함부로 사탐 논론을 하거나 확통을 선택해서는 좀 곤란합니다. 대신 그걸 선택하는 순간에는 거의 수시에 올인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가대 의예와 약학을 보시면 대가대는 국어, 수학, 약학은 또 수학, 과학이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죠. 대구교대는 자연계나 인문계나 반영 비율이 같습니다. 그죠? 대구 한의대도 보면 대구대나 대구 한의대 일반과들도 보면 과탐에 5%를 주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미적분 기하에 10%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시로 가기 위해서는 저 10%나 되는 가산점, 그리고 또 과탐 5%나 되기 때문에
가산점이 굉장히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동국대는 보시면 한의학과 유형 1은 미기 과탐이 필수인데 한의학과 유형 2는 수학이나 탐구가 관계없습니다. 미적분 기하도 되고 확통도 되고 과탐도 되고 사탐도 됩니다. 먼저 그러면 다음으로 그 의예과와 치의예과부터 보면 경북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학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동국대 YG는 좀 특이한 게 과탐에 과탐2를 하면 5% 가산점이 있습니다. 5%. 굉장히 크죠. 영남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올해부터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죠? 과탐만 지정해 놓고 수학은 지정하지 않았다. 약학 한의의 수의과를 보면 역시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영남대는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도 수학은 풀었고 한의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문은 확통과 사탐을 해야 된다는 거. 동국대 YZ2 요 한의과 유형2는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호학과는 보시면 전혀 지정 과목이 없죠. 근데 역시 보면 간호학과도 보면 수학 다음에 국어, 간호학과가 보면 또 영어가 특히 대구대 같은 경우는 또 영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죠? 독특하게. 어쨌든 반영 비율이 높은 데를 잘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보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산점이 역시 유리한 대학을 가야 되겠죠. 영어 반영은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대학은 등급간 5점입니다. 그 등급간 5점이니까 상당히 크죠. 절대로 적은 비중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경운대 같은 경우는 2등급까지는 괜찮은데 3등급, 4등급은 5점 이상씩 차이 납니다. 그죠? 3등급 이하는 지원하기 굉장히 어렵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 약학과는 보시면 1등급과 2등급 비율이 20점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시에서 대구 가톨릭대 의예과나 약학과는 영어 2등급이 붙은 사례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구대와 대구 한의대에서는 영어 등급 간 차이를 조금 줄여가 있죠. 영어가 조금 좋지 않은 애들은 대구대와 대구 한의대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는 수시에서는 4등급 이내면 거의 다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수시에서는 한국사가 큰 변별력이 없지만은 정시에서 보시면 물론 경북대나 금호공대, 국립경국대, 참고로 국립경국대는 과거에 안동대입니다. 안동대. 이 대학들은 4등급까지 동 점수를 주지만 대부분 대학을 보시면 2등급까지만 동 점수를 주고 영남대는 등급 간 다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시의 한국사 때문에 문제가 안 되려면 한 2등급 이내는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경북대가 보면 이렇게 모집군 변화를 작년부터 했는데 원래 좀 작년부터 보시면 비슷한 과를 가나에 흩어 놓았습니다. 이 말은 가나를 다 쓰도록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원래 특징은 보시면 전체적인 학과 배열은 비슷한데 원래는 정시에도 보면 단대 자율전공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유형2에 해당하죠. 무전공 유형2에 해당하는 단과대 자율전공학부가 늘었습니다. 사과대 자율은 밑줄 친 심리, 정외, 사회복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대 자율은 경영학과와 경제통상학과. 근데 사실은 경상대 자율 같으면 경영과와 경제통상밖에 없기 때문에 애초 경영이나 경제통상과 점수가 되면 그냥 그 학과에 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이게 참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죠? 원래는 불호교육과를 정시에서 모집하지 않습니다. 자연계열도 보시면 밑줄 친 거 자과대, 자연과학대 자율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파란색이 아니고 연한 파란색으로 치는 거는 공과대학 자율전공학부입니다. 그러니까 학과별로도 돼 있고 그 공과대 자율학부에서 갈 수 있는 학과들이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또 IT 대학도 있고
IT 대학은 전기 또 예, 컴퓨터 학부 중에서 글로벌 스포트 융합 예, 그다음에 또 플랫폼 예, 소프트 또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IT 첨단 자율은 또 전자공학과 전자인공지능, 전자공학부 인공지능, 컴퓨터학부 인공지능 컴퓨팅 뭐 하여튼 이런 원래 그 과들이 높은 과들이기 때문에 저기에 갈 수 있는 애들은 그냥 학과에 지원하지 않을까? 과연 IT 첨단 자율에 지원할까? 예, 하여튼 한번 지원 추세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면 농생과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예, 자율전공학부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좌측에 가장 밑에 보면 공학첨단자율학부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보시면 예, 나의 금속재료, 신소재, 기계공학, 예, 가의 에너지공학 예, 이런 학과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시에서 보면 또 생명의 생물교육학과가 수시에 다 선발합니다. 2월 하지 않으면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 컴퓨터 교육학과를 원래 처음 신설했죠. 그리고 또 나학원에 보면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전공부 1이 있습니다. 요거는 스마트 모빌리티, 우주공학, 로봇공학을 갈 수 있습니다. 예, 첨단기술융합대학 자율2는 혁신신약학과와 의생명 예, 융합공학과를 갈 수 있습니다. 예, 이 혁신신약학과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 예, 작년에는 인문자율, 자연자율로 나눠졌던 게, 예, 전체를, 예, 어느 학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학학 계열과 사범대학은 안 되죠. 그 외에 나머지 공대나, 예, 뭐, 인문대는 다 갈 수 있습니다.